자, 종류별 개념 그림입니다. 요게 컴프레션 웨이브고 요게 시어 웨이브다. 요거는 레일리 웨이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진 진동파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보는 거고. 자, 원래 본 질문은 뭡니까? 지진의 규모와 지진의 크기 측정하는 방법. 자, 그래서 규모하고 진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규모하고 진도. 자, 규모는 M입니다. M. 리히터 규모. 진동은 자,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내가 느끼는 곳은 뭐 서울일 수도 있고 대구일 수도 있고 부산일 수도 있습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느끼는 그 정도를 우리는 진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규모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지진의 규모를 표시하는 척도이고 지진의 최대 진폭, 진앙거리, 이걸 제가 진앙거리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진앙에서의 거리.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었다. 지진이란 땅속을 진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지표면을 진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지표면 저기까지 거리를 진앙거리라고 이야기했죠. 이 거리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지진의 규모 M이다. 그걸 우리 일반적으로 리히터 규모라고 이야기하죠. 리히터 규모. 리히터라는 사람이 제안한 방법입니다. 1935년도, 저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이죠. 지진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진파 기록을 이용해서 만든 규모 척도의 개념이다. 지진 기록에 기록된 가장 큰 파인 P파, S파 또는 표면파의 진폭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고 거리의 증가에 따라서 진폭의 감소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을 했다. 그래서 진폭이 10배 증가하면 리히터 규모는 1이 증가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히터 규모가 만약에 4, 5 여기 있으면 하나 증가할 때마다 진폭은 10배씩 증가한다. 4하고 6하고 차이는 벌써 10 곱하기 10은 100배. 100배 정도의 진폭이 증가한다. 그리고 자, 이 규모 1이 증가하면서 에너지는 32배 증가한다. 4에서 5로 가면 32배, 5에서 6으로 가면 또 32배. 그러면 얼마입니까? 30 곱하기 30 하면은 3, 3은 9, 900배 정도. 에너지가 900배 정도, 약 한 1000배 정도 늘는, 그죠? 지진의 규모가 4인 경우하고 5인 경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죠. 4일 때의 어떤 에너지보다는 5일 때 에너지가 약 한 1000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주에서 가장 큰 지진이 우리나라가 지진 가측상 가장 큰 지진이 5.8이 있었는데 그 6에 가깝죠. 만약에 뭐 6.8이 나온다면은 엄청나게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규모 1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진의 규모 M이라는 용어적인 설명 문제가 토목시공 기술사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 토질 및 기초 기술사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문제가 나오면은 이 리히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의 최대 진폭을 측정해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을 측정해서 진폭과 진동 주기 함수로 표현되는 건데 M은 로그 갈로 1의 진동 시간분의 최대 진폭 그 다음에 보존 개수를 더해준다. 보존 개수는 지진계와 진앙 사이의 거리. 자, 여기서 진원이 있었고 진앙이 있었는데 여기에 만약에 지진계가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진앙과 지진계 사이의 거리에 비례하는 개수다. 그 다음에 S파와 P파, 중심파로 그 말씀드렸죠. S파, P파, 최적파, 중심파, 바디 웨이브. 이 S파, P파의 도달 시간 차이로부터 계산한다. 자, P파가 먼저 도달했고, 그 다음에 S파가 요 도달하는 요 시간, 요로부터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은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것도 각 나라와 기간에 따라 적용 방식이 좀 다르고, 사용하는 지진기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일본인 경우에는 이런 공식을 쓴다면, 이런 공식에서 기본해서 변형시켜가지고, M은 로고에 플러스 1.73 로고 델타 마이너스 0.8 이랑
공식을 쓴다죠. 이게 뭡니까? 보존계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M은 최대 변이 진폭일 때 수평 두 성분의 스펙트럼이며 델타는 진한 거리이다. 요 진한 거리가 델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진동 계산 시간의 길이는 M의 크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 1의 차이가 나면은 진폭은 10배가 차이가 나고 지진 에너지는 30배의 차이가 난다. 원래는 32배죠. 이렇게 에너지 차이가 규모 1마다 커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1이 증가하면 3, 3은 9, 900배가 차이 나죠. 자, 그 다음에 지진의 크기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인데 규모와 진도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규모는 규모 3, 4, 5, 6 이렇게 올라가죠. 규모는 지중 진원의 에너지의 크기다. 지진이 발생하는 땅속에 이것을 우리는 진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즉 상부에 있는 지표면을 진앙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진파 진폭을 근거로 한 크기로서 정량적이다. 양으로 나타난다. 이 영양.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 내용들이 뭐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르게 많이 표현들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표현된 내용도 있고 뭐 다르게 표현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N 값이 규모 값이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피해가 상당히 커진다. 그래서 5에서 5.9 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2016년도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일어났죠. 그러한 경우에는 좁은 면적에 걸쳐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에 심한 손상이 간다. 균열이 간다든가 뭐 이런 거. 근데 규모 7 정도 넘으면은 8 넘는다 이러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 넓은 지역에 걸쳐서 심한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런 내용도. 이것도 뭐 다른 어떤 자료를 보면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 책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어디 가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내용이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열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참 좋은 시절이죠. 저희들 기술 공부하고 할 때는 이런 인터넷들이 없었습니다. 옛날엔 전화 모뎀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화 모뎀, 야후. 요즘 야후 거의 사라지고 없죠. 야후 한 장면 바뀌는데 좀 거짓말 보태면 한 1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요즘 여러분들 그런 컴퓨터 쓰면 속이 뒤집어져서 못 살 겁니다. 요즘은 막 0.1초만 화면이 착착착 바뀌어야 되죠. 옛날에 전화 모뎀을 쓸 때는요, 전화선에 연결해가지고 썼습니다. 인터넷을. 그런 경우에는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5분, 10분씩 걸려요. 지금처럼 이런 인터넷을 못 하는 거지, 사실은. 엄청나게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진도의 개념, intensity라고 이야기하는데 규모하고는 좀 다르죠. 지진동과 관련된 현상을 근거로 한 크기고 정성적이다. 느낌의 이야기다. 정량적은 양이 나오죠. 규모 1, 2, 3, 4 나오는데 정성적이고 지표면의 진동의 크기를 이야기한다. 사람이 느끼는 정도 또는 우리 피해의 정도, 우리가 느낀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측정한 강도이다. 자, 우리나라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를 사용해서 12단계를 씁니다. 일본은 10단계를 쓰죠. 그래서 이 하부에서 약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다면은 직상부가 뭡니까? 진앙이고 진앙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진앙거리인데 바로 직상부 진앙에서는 진도가 엄청 큽니다. 지표면에서 진앙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져서 진도는 적어져요. 진도 4, 6, 8, 10, 12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진 발생 바로 위에 지진이 만약에 진도가 12라면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진도 4밖에 안 된다.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경주에서 느끼는 진도의 크기하고 서울에서 느끼는 진도의 크기가 다르죠. 진앙지 바로 근처에 있는 곳에서는 엄청나게 어떤 심한 공포를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꼈는데 뭐 서울이나 저희 집은 대구입니다. 그때 그 경주 지진을 때 제가 집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심한 진동을 못 느꼈는데
대구 우리 집에서는 밖으로 피시를 했답니다. 제가 단독주택에 사는데 우리 집에 예쁜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웁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이 일어나니까 동물들이 먼저 느낌을 갖고 더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우리 고양이를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밖으로 같이 피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하니까 지금 골목에 나와 있대요. 집에 안 있고. 겁이 나서. 그래서 이런 진도는 진앙지 근처, 경주하고 대구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약 한 1시간, 1시간 반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진도를 느꼈고, 저는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숙소에 있는 원룸에 앉아 있는데, 저도 상당한 진동을 느꼈는데, 대구 경주 쪽에서 더 심한 진동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는 진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지진의 규모 M하고 진도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서 발췌한 겁니다. 규모와 진도의 비교. 이렇게 이제 억지로 이렇게 맞춰보면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규모 2.9 정도면 진도 1에 해당이 되고, 규모 한 4.9 되면 진도 5까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규모가 한 5.9까지 가면은 진도 6, 7, 6 이상, 규모 6 이상 7까지 가면은 뭐, 이 정도, 8, 9, 7 이상 되면은 10, 11, 12, 진도가 12까지. 그래서 뭐 비슷하게 규모가 올라가면 진도도 당연히 커지지만 진도는 개념상 집 표면에서 느끼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 또는 피해 이걸 이야기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진 피해 사례 뭐 시험 답안지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참고서 한번 이렇게 발췌를 해봤습니다. 쓰나미. 자, 이런 육상이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진원이 이 육지에 있을 수도 있고 진원이 이 바다에 있을 수도 있겠죠. 바다에서 진동이라면은 바닷물이 막 저 해일이 쓰나미 해일이 몰려서 엄청난 피해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스 뭐 IT 지진 그 다음에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있습니다. 도호쿠 대지진 진도 9.0 엄청나게 큰 지진이 왔죠. 일본을 강타한 지진 중에 가장 큰 지진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아직도 그것처럼 사람이 접근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방사능 피폭이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2010년도 9월 달에는 우리나라 경주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우리나라 지진 관측 기록상 과거의 고대 문헌의 기록 말고요. 지진계를 관측하는 기록상 진도 5.8 최대의 어떤 지진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진의 피해 이런 것도 뭐 문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쓰나미를 가지고 주로 쓰시면 되겠죠. 쓰나미. 자, 쓰나미도 지진에 대한 쓰나미가 있고 기상 쓰나미, 태풍이나 강풍 때문에 발생한 쓰나미가 있다. 우리는 그래서 가장 큰 심각한 것이 뭔가 하면은 지진에 의한 쓰나미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진의 피해,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피해가 온다 하는 내용들. 그래서 우리 회원님이 질문하신 어떤 규모 N과 진도의 차이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을 대답하면서 제가 나름 자료를 이렇게 수집을 해보니까 우리가 토목시공기술사에서 나올 만한 어떤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 토목시공기술사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개략적으로 발췌를 해봤습니다. 이거보다 더 공부하시려면은 지질학자가 돼야 되고요. 또 이것보다 더 넓은 내용들은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가시면 아주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을 더 해결하기 위해서 더 아시려 그러면은 인터넷에 가시면은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넓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회원님의 질문이 제가 드린 답변이 뭐 만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족하시면은 다시 한번 질문하시고 뭐 아니면 스스로 인터넷 서핑을 하시면은 충분한 어떤 자료를 여러분들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변 여기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